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드백 정말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주식시장 정말 뜨거운 불꽃놀이 같았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 파티가 끝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 증권사 보고서를 깊이 파고들면서 2026년 이른바 증명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생존 전략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내용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논리를 분석해서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2025년 여러분의 계좌는 어떠셨나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플러스 75.89%,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바로 작년 한 해 동안 코스피가 기록한 그야말로 경이적인 수익률입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아주 화려한 파티가 열렸던 한 해였죠. 이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보세요. 미국의 나스닥이나 반도체 강국인 대만 증시를 그냥 가볍게 뛰어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성과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박스피라는 답답한 오명에 갇혀있던 우리 한국 증시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작년에 그 뜨거웠던 불꽃놀이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보고요. 그리고 왜 2026년에는 파티가 끝났다고 하는지 그 차가운 현실을 분석해 볼 겁니다. 이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전략, 바로 3대 메가 트렌드를 살펴보고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은 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2025년 시장,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했을까요? 그 핵심 동력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돈의 흐름입니다. 표를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2024년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SK 하이닉스를 무려 8조 원 가까이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뭘 샀을까요? 바로 삼성전자를 9조 5천억 원 넘게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로 수익 실현하고 떠날 때 외국인들은 오히려 왕의 귀환에 거액을 베팅한 거죠. 시장의 주도주가 극적으로 교체되는 그야말로 위대한 손바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자금의 이동은 시장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한때 시장의 아이콘이었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힘을 잃는 사이에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냐? 바로 조선, 방산처럼 묵직한 제조업, 이른바 중후장대 기업들이 채우면서 화려하게 부활한 겁니다. 왜? 탄탄한 실적 성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모두가 축배를 들고 환호하던 2025년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 파티가 계속될 수 있을까? 보고서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 2026년 전망입니다. 제목부터가 좀 섬뜩하죠? 파티는 끝났다. 보고서는 2026년의 경제 환경이 작년의 그 따뜻함과는 정반대로 아주 차가운 역풍이 불어닥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부분이 바로 수출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4.1% 성장하던 수출 증가율이 1.3%까지 그냥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이보다 더 큰 악재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수출이 이렇게 꺾이는 배경에는 아주 복합적인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오래갈 거라는 불안감, 곳곳에서 터지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문제지만요. 이 보고서는 특히 트럼프 2.0이 현실화될 경우에 닥쳐올 그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가장 큰 리스크로 꼽고 있어요. 정말 만약에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좀 어두운 얘기를 했지만 모든 위기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다고 하잖아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 거센 역풍을 뚫고 나아갈 생존 전략 3가지 핵심 투자 테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2026년의 기회는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 AI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둘째, AI가 촉발한 엄청난 전력 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 기회는 AI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는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GPU랑 비싼 HBM 메모리를 잔뜩 쌓아 올리는 데 집중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안에서 AI가 똑똑하게 작동하는 이른바 추론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비싼 HBM뿐만 아니라 보다 범용적인 메모리인 DDR5 같은 새로운 반도체 쪽에 거대한 기회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AI 혁명은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잡아먹고 자랍니다. 챗 GPT에 질문 한번 하는 게 구글 검색보다 전기를 10배나 더 쓴다고 하죠. 결국 AI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낡은 전력망을 싹 교체해야 하고, 그러려면 변압기, 전선 산업이 뜰 수밖에 없겠죠. 또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니까 원자력 같은 에너지 분야에 거대한 슈퍼사이클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 표가 오늘 분석의 핵심 요약분, 일종의 치트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사실 이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반도체는 확실한 1등주에 집중하고, 유틸리티는 전력기기 쪽을, 자동차는 관세 리스크를 잘 봐야 하고, 금융주는 주주환원 정책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섹션, 리스크 관리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2020년 우리 포트폴리오에 숨어 있을지 모를 지뢰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미리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고서가 꼽는 3대 핵심 리스크는 이겁니다. 첫째, 잡히는 줄 알았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서 금리가 갑자기 튀어오르는 금리 발작 시나리오. 이 경우엔 시장 전체가 얼어붙을 수 있고요. 둘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정말 위험수위, 즉 레드라인을 넘어가는 경우. 마지막으로 아직도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는 국내 부동산 PF 리스크입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 한편에 그려둬야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쫙 종합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 계좌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볼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보다는 훨씬 더 방어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공격적인 자산인 주식 비중을 50%로 좀 줄이는 대신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채권 비중을 30%로 늘리고요. 또 언제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실탄, 즉 현금을 20% 정도는 꼭 확보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모든 전략을 딱 3가지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이제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건 재미없다. 진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골라내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진다. 둘째, 우리 증시의 운명은 결국 미국의 정책과 시장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시장이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때는 고집 부리지 말고 과감하게 대응하는 유연성,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겁니다. 2025년에 화려했던 불꽃놀이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차분하게 새벽을 준비하면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분석의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정말 인상적인 문장인 것 같습니다. 2026년은 기업에게는 실적으로,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가올 2026년 시장에서 어떤 증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